그리고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이 내용도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내가 어떤 집을 먼저 샀어요. 사서 거주를 하고 있다가 이사를 가기 위해서 신규 주택을 취득을 했어요. 근데 이 신규 주택을 취득을 하는 거를 이 종전주택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 지나고 이 신규 주택을 취득을 하고, 그리고 이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안쪽으로 이 종전주택을 매각을 하게 되면 1세대 1주택으로 봐서 비과세를 해주고 있거든요. 근데 이 내용이 바뀐 게 뭐냐면, 종전주택이 조정대상 지역 안에 있어요. 그리고 새로 신규로 취득하는 주택도 조정대상 지역 안에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면, 똑같이 1년 있다가 취득을 하고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 안쪽으로 이 종전주택을 판매를 해야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바뀌었어요. 이게 9.13 대책 때문에 바뀌었죠. 조정대상 지역이 아닌 경우에는 이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안에 판매를 하면 됐는데, 조정대상 지역 안에 같은 경우에는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 안에 매각을 해야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사례를 한번 볼게요. 여기 A주택과 B주택이 조정대상 지역이 아닌 경우에요, 지금. 그리고 또 둘 중 하나만 조정대상 지역인 경우에도 상관없이 이렇게 적용이 돼요. 그러니까 두 주택 모두가 조정대상 지역 안에 있을 경우에만 그 2년이 적용이 되는 거고요. 하나가 조정대상 지역이고 하나는 조정대상 지역이 아닌 경우에나, 아니면 둘 다 조정대상 지역이 아닌 경우에는 이렇게 적용을 받는 거예요. 이 A주택을 2018년 5월에 취득을 했고 1년 뒤인 2019년 6월에 B주택을 취득을 했어요. 그러니까 A주택이 종전주택이 되는 거고 B주택이 신규주택이 되는 거겠죠. 이렇게 됐을 때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안에 이 A주택을 판매를 하게 되면 이 A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봐서 비과세 혜택을 지금 주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A주택을 팔 때 A주택은 2년 보유기간은 충족을 시켰어야 돼요. 여기 제가 이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놨죠. 2018년 5월에 취득을 했으면 2020년 5월부터 2022년 6월, 그러니까 2019년 6월 이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안에, 빨간색 기간 안에 이 지점에서 양도를 해야지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2020년 5월 이전에 이 A주택을 팔게 되면 3년 안에 판 거는 맞는데 이 보유기간, A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이 충족이 안 됐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가 없어요. 조정대상 지역 외일 경우에 이렇고요. 조정대상 지역 안에 A주택, B주택이 모두 있다. 이럴 때는 어떻게 되냐면, 똑같이 5월에 취득을 했고 1년 뒤에 이 B주택을 취득을 했어요. 이 B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 안에 이 A주택을 판매를 해야 돼요.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A주택을 팔 때 A주택은 2년 보유기간이 충족이 돼야 돼요. 그럼 2020년 5월부터 2021년 6월 안으로 이 빨간색 기간 안에 양도를 해야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전 거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이 빨간색으로 체크되어 있는 이 부분이 차이가 좀 나죠. 시간적인 여유가 좀 줄어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조정대상 지역에 좀 불리한 점이죠, 이게. 그리고 마지막으로 1세대 1주택자 상가주택을 갖고 있을 때 양도를 하면 어떻게 되는지 그 바뀐 내용을 한번 알아볼게요. 현행은 매매 금액에 상관없이 주택의 면적과 상가의 면적을 분리를 해서 그 주택 면적이 더 클 때는 전체를 주택으로 봐서 양도세 계산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2022년부터 9억 초과하는 상가주택, 그러니까 고가주택에 속하는 상가주택의 경우에는 2022년에 양도를 할 때는 어떻게 되냐면, 주택의 면적이 크더라도 그 전체를 주택으로 보는 게 아니고 주택과 상가의 면적을 분리를 해서 주택의 경우에는 비과세를 해주고 상가에 대한 경우에는 과세를 하겠다는 내용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상가주택을 갖고 계신 분들은 2022년 전에 양도를 하는 게 양도세 절세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양도 차익이 클 경우에는 좀 이 부분도 체크를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9억 초과하는 상가주택 같은 경우에 2022년에 양도를 하게 되면 주택과 상가를 분리를 하고 주택만 비과세 혜택을 주고, 주택의 경우에 9억 초과분에 대한 거는 똑같이 과세를 해요. 그리고 2년 거주를 했을 때는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8%가 적용이 되고, 아까 제가 설명해드린 내용이죠. 그리고 2년 거주를 안 했을 때는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9억 초과분에 대해서 2%만 적용이 된다. 그리고 상가에 대한 부분은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어떻게 적용이 되냐면, 일반 과세를 한다 그랬잖아요, 상가에 대한 부분은. 그리고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똑같이 2%씩 적용이 되는 거예요. 현행은 전체를 주택으로 보기 때문에 전체 양도차익에 대해서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거주만 했다 그러면 8%씩 적용을 해주겠지만, 이 상가에 대한 부분, 이제 2022년부터는 상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2%씩 적용을 한다, 이렇게 바뀌었어요. 실제로 계산을 해본 예예요. 이 내용이 좀 복잡할 수가 있는데 한번 쭉 훑어볼게요. 1세대 1주택자가 그 상가주택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거주를 하고 있다고 예를 들어 본 거예요. 주택 면적이 60% 정도 되고 상가 면적이 40%예요. 주택이 조금 더 크죠. 근데 현행대로라면 주택으로 전체를 보겠지만 이제 2022년도부터는 좀 바뀌는 거예요. 이거를 2010년도 7억에 취득을 했고, 첫 번째 케이스는 2021년도에 15억에 양도를 한 거고, 두 번째 케이스는 2022년에 15억에 양도를 한 거예요. 이렇게 됐을 때 세금의 차이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첫 번째로 이제 2021년도에 15억에 양도를 했을 때예요. 양도가액이 15억이고 취득가액이 7억 원이에요. 그럼 양도 차익은 8억이 되겠죠. 8억에서 이제 필요경비를 빼면 7억 7천의 양도 차익이 나오고, 여기에서 9억 초과분에 대한 양도 차익과 9억 이하에 대한 양도 차익을 나눠줘야 돼요. 왜냐하면 9억 초과분은 과세를 하는 거니까요. 과세 대상 양도 차익, 즉 9억 초과분에 대한 양도 차익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계산을 해보시면 3억 800만 원이 나와요. 거기에서 거주를 했기 때문에 전체를 주택으로 보고 1년에 8%씩 총 10년까지 80% 적용을 받을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 3억 800에 80% 2억 4,640만 원을 공제를 해주는 거예요. 그럼 양도소득 금액은 6,160만 원이 나오고, 여기서 기본공제 해주고 세금을 쭉 계산해주면 지방교육세까지 포함해서 약 980만 원 정도가 나와요. 근데 이거를 2022년도에 양도를 하면 어떻게 되냐면 주택과 상가를 분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도가액이 15억이면 주택은 9억에 판계되는 거고 상가는 6억에 판계되는 거예요. 그리고 취득가액도 마찬가지로 주택과 상가를 나눠주죠. 이렇게 4억 2천, 2억 8천 이렇게 나눠줘요. 그리고 필요경비도 주택분에 대한 필요경비, 상가에 대한 필요경비로 나눠주고, 이 양도차익을 계산을 해주면 주택에 대한 양도차익은 4억 6,200만 원이고 상가에 대한 양도차익은 3억 800만 원이에요. 근데 주택에 대한 거는 이제 비과세를 해주는 게 맞잖아요. 근데 9억 초과분에 대한 건 과세를 하는 거지만 이거는 지금 9억 초과분에 대한 게 없어요. 없기 때문에 주택에 대한 거는 전체가 이제 비과세 양도차익으로 잡히고, 상가에 대한 부분은 전체가 다 과세 대상 양도 차익으로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건 3억 800이 되겠죠. 21년도에 양도를 하든 2022년도에 양도를 하든 과세 대상 양도 차익은 지금 이렇게 똑같이 계산이 됐어요. 뭐 지금 이 계산에서만 그런 거지 다른 경우에 좀 다를 수가 있겠죠. 어쨌든 이렇게 3억 800이 똑같이 양도 차익이 나왔는데 장기보유 특별공제에서는 좀 내용이 달라지죠. 그러니까 이건 12년을 보유한 거예요. 지금 2022년도에 양도를 했기 때문에 지금 2%씩 적용이 되죠. 아까 제가 상가에 대한 부분은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2%씩 적용된다고 했으니까 2%인 그 24% 7,392만 원이 이제 그 공제가 되는 거예요. 양도 차익에서. 그리고 나면 2억 3,400만 원 정도가 양도소득 금액이 되고, 이거에 따라서 계산을 하면 납부세액이 지방교육세까지 포함해서 7,500만 원 정도가 세금이 나와요. 약 1,000만 원 정도 세금 낼 걸 2022년도에 양도를 하게 되면 7,500만 원 정도 세금이 나오는 거예요. 7배가 넘게 나오죠. 상가의 면적이 큰 상가주택 같은 경우에는 양도 차익이 클 경우에 2022년도에 양도를 하게 되면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게 좀 상당히 많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1세대 1주택자로서 상가주택을 소유하고 계신 분들, 그런 분들 중에 양도 차익이 좀 클 걸로 예상이 되고, 상가의 면적이 큰 분들 같은 경우에는 2022년도가 되기 전에 양도를 하시는 게 양도소득세 절세를 많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을 한번 살펴봤어요. 이걸 보시고 본인이 어떤 상황인지 한번 체크를 해보신 다음에 양도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거기에 맞춰서 좀 대처를 하셔야지 양도소득세 절세를 많이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촬영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